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문제풀이반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잠깐 개념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역사회의 개념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지역사회 하면 크게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기능적인 지역사회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형화해서 더넴이라는 학자가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사회 유형화는 인구 크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반, 그 다음에 정부 행정구역,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인 특수성 이렇게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가 나눴는데요. 지역사회는 생산과 분배, 그 다음에 소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사회가 좋으냐 그래서 그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를 워렌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지역적인 자치성이 우수하냐 그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그쵸?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일시 이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소속감이 강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유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의 기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럼 문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문제에 보시면 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옳은 것 해서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정한 공간적인 영역으로서의 지역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일까요? 그렇죠. 지리적인 지역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지역사회 특성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지역사회의 특성 안에는 같은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대한 동질성,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도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동질성이 바로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라번 혈연공동체. 우리가 지역사회 특성에 혈연공동체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가나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 개념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개념이 점점 변화되는 거 수업에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역사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천하여 왔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짚어봤듯이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다 포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쵸? 그다음 3번.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변천 과정에서 우리가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는 퇴색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현대인들에게는 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은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의 동질적인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 그렇죠? 소속감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동일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질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강한 정서적 유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동체라든가 가상 공동체, 그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의 답은 3번,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3번은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들은 대부분 1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지역적인 특성 및 지리적인 경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쵸? 지리적인 지역사회의 특징입니다. 네, 문화적인 동질성 및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것도 지리적인 지역사회의 특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사이버 공동체 등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라는 특성이 희박하다.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라는 특성이 희박하다가 아니라 강하다. 이러면 맞는데 여기 지금 희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역사회를 기능적 특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기능적인 지역사회도 지역사회라고 했기 때문에 기능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의 답은 4번.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라는 특성이 희박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은 보기의 내용은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우리가 워렌 그러면 지역적인 자치성이라든가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형태의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지역 보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느 정도로 중요한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며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를 가리킨다. 뭐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우리가 소속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가 거기서 중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감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심리적인 동일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 내가 중요성을 두느냐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일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일시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 우리가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도 지금 우리 4번의 문제와 더 연결돼서 워렌이 이야기한 좋은 지역사회의 척도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좋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 보시면 일단 1번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다양한 종교,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3번 주민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4번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되고 최대의 협력이 도출된다. 5번 구성원 간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은 1번이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좋은 지역사회와 거리가 멉니다. 워렌이 이야기한 척도에는 좋은 지역사회는 그 권력이 수평적인 유형을 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유형을 띠는 것은, 다양한 종교와 이익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되고 최대의 협력이 도출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수평적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워렌이 이야기한 척도 중에서 수평적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번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지역사회가 아니죠. 권력은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